앞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슈퍼바이저는 매출 관리, 메뉴 관리, 운영 관리, 마케팅, 구매, 위생, 채권, 고객, 고정자산, 서비스 관리, 인력 관리 모든 부분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하나씩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식 매장의 생존은 우선 매출입니다. 가맹점 사업자나 직영점을 최초에 알아볼 때에도 매장을 알아볼 때에도 여기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처음에 매장을 알아보면서 여기 인건비가 얼마나 나올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첫째도 매출, 둘째도 매출입니다. 자, 그럼 매출은 객단가, 객수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객단가를 올리면 들어오는 고객 수는 똑같아도 매출은 올라갈 거고요. 객단가를 올릴 수 없다면 들어오는 고객 수를 높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매출은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여러 안에 운영 방식이 들어가겠죠.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업셀링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거냐, 아니면 객단가 올리는 업셀링이 약간 애매하니까 들어오는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오는 객수를 늘릴 거냐, 여러 가지 이 방식에서 매출 올리는 여러 이런 향상 방법에 대해서는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객을 늘리고 객단가를 늘릴 수 있을까요? 우선 마케팅 비용은 계속 들어가기는 하지만 계속 많은 비용을 통해서 고객을 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통상적인 아까 전에 매출에 관련해가지고 월 매출에 대해서 원재료비, 인건비 여러 이 구조를 보셨습니다만, 자, 우선 상품을 잘 만들어야겠죠. 상품을 잘 만들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요즘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이렇다라는 부분을 고객 방문을 하나씩 이루어서 퍼뜨려 나가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PR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홍보하고 나게 되면 접객을 하게 되죠.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접객을 해가지고 다시 오게 만들 수 있느냐,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운영 관리도 제일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공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품이 좋아야 된다. 이 상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낮으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만큼의 또 맛도 훌륭하다.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고객을 홍보하고 접객, MOT,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 사업의 프레임 중에서 MOT를 어떻게 세팅을 해놓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고객 관리를 함으로써 다시 재방문을 하면서 객단가나 객수가 올라가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매장의 목표 매출을 세워야 됩니다. 단순히 이 매장에 하면은 잘 되겠지, 막연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매장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브랜드의 식자재 기본 표준 원가가 나와 있고 운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매출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 예상 매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가맹점의 목표 매출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 30%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 더하기 2가 우리 매장의 목표 매출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번에 대한 매출은 배달 매출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바이저 분들께서 어떤 브랜드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매장은 배달 전문 브랜드다 그러면 2번이 빠지고 1번 매출이 아예 배달 전문 매출로 될 수 있을 거고요.
통상 이 기준은 홀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쟁업체를 체크해야 된다. 경쟁업체가 어디가 있는지, 배달을 한 데 있어서도 요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그 플랫폼들 대부분 GPS를 따라가기 때문에 GPS에 따라서 이게 현재 우리 매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같은 업종이 뭐가 있고 또 비슷하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경쟁업체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요. 거기에서는 리뷰가 어떻게 올라와 있고 현재 이벤트를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댓글은 거기 사장님들이 어떻게 달고 있는지 그리고 블로그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쟁업체들 우선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기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업체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외식 매장의 운영 관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목표 매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매출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외식 매장 뭐 직영점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선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은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성, 단순하고 표준화시키는 거. 지금 교환 보시게 되면은 운영 오퍼레이션, 관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 매장에 브랜드에 조리 매뉴얼이 있느냐, 그리고 운영 매뉴얼이 있느냐, 맨파워 스케줄을 짜고 있느냐. 짜고는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럼 여기에는 맨파워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명이 근무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오픈 프로시저, 시프트 프로시저, 클로스 프로시저. 이건 뭐냐면 시간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매장을 9시에 통상 9시에 출근한다 그러면 9시 출근, 9시 5분 냉장고 온도 확인, 냉동실 온도 확인, 냉동실은 0도에서 영하 20도씨 뭐 이런 식이라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뭐 9시 10분 화장실 청소 유무 확인 뭐 이런 식의 자세한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시프트 프로시저나 클로스 프로시저도 마찬가지고요. FOH는 통상 홀을 의미하고 BOT는 주방을 의미합니다. FOH는 MOT 내용이 정확히 되어 있고 MOT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지, 테이블 세팅을 어떻게 될 건지, 예를 들어서 타바스코 핫소스가 놓여야 되고 냅킨이 놓여야 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테이블에다가 올려놓는 건지 아니면 서랍을 세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의 매뉴얼. BOH는 파는 그날 나갈 수 있는 식자재 전처리 양을 뜻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AR 시트, 이거는 각 아이템마다, 식자재마다의 퀄리티를 보존할 수 있는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프랩 시트, 전처리를 우선 얼마나 할 건지 오늘. 또 시트, 대부분 식자재를 운영하다 보면 냉동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 냉동을 그 아이템마다 고유의 그 해동하는 다 다릅니다.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 냉동이 되게 되면 닭고기 냉동은 3일 정도 돼야 완전히 녹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가 있고요. 닭고기는 녹으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드립팬을 받쳐 놓는다던가 이런 정도의 매뉴얼이 있을 수 있고요. 푸드 어딧, 트래쉬 어딧. 푸드 어딧은 전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처리된 부분이 정확하게 맛을 신선도나 맛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하는 검사지고요. 트래쉬 어딧은 음식을 이제 통상 그 식자재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식자재 기본 아이템들을 이제 정리하죠. 예를 들어서 뭐 대파를 닙을 딴다던가, 뭐 뿌리 따고 밑에 끝단 따고 이런 부분에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생기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들을 잘 했는지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래시 어딕 같은 경우에는 또 후에 양식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프랩이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럼 그 프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번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식자재의 원가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게 닙을 잘 따고 있는지, 양파의 껍질을 많이 벗겨내진 않았는지, 특히 피망을 꼭지 있는 옆부분에 있는 것도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잘라내서 버린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화 해놓는 거고요. 관리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보면은 QSC 체크리스트, QSC를 최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항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체크할 건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피믹스, 메뉴 판매량에 대한 일별 내용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셀즈 타겟, 목표가 있는지, 오더 시트, 각 식자재 아이템의 발주 시트, 인벤토리, 월별 마감을 했을 때 재고조사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P&L, 이건 마지막으로 피믹스나 셀즈 타겟이나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게 되면 프로핏 앤 로스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다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쿠킹 매뉴얼입니다. 조리 매뉴얼이죠. 조리 매뉴얼은 예시를 우선 들어드렸는데, 보시면 하나 서브 될 때 인그리전트 들어가는 전처리 식자재 아이템이 뭐가 있냐. 어컴퍼니먼트는 이 메뉴가 나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인데, 따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이겠죠. 우선 중요한 건 인그리전트입니다. 인그리전트에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때 가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맛소금 한 꼬집. 한 꼬집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몇 그램이죠? 제가 이게 한 꼬집이라고 하는데, 이 한 꼬집은 제 손가락에는 10g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분한테는 5g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파스타를 할 때에도 식용유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5ml 들어가는 건지 10ml 들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양이 필요하고요. 그 정확한 양을 하기 위해서 5ml 레드를 준비해 놓을 건지 국자를 준비해 놓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그 조리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 쓰는 여러 가지 기물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메뉴를 만들기 위한 갓 프로시저가 들어가게 돼 있죠. 이 프로시저를 표준화해서 적어놔야 되는데, 표준화해서 적으면서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 여기에서 이 메뉴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맛에 약간 문제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프트 플래닝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오픈 프로시저,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 중요한 거는 각 그 매장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어디 배치할 거냐에 대한 계획입니다. 플래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키오스크가 있다고 해서, 테이블 오더가 있다고 해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키오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 매장 주변에 오는 고객층은 50대 이상이 많다 그러면 키오스크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직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 오더를 쓰면은 고객이 들어왔을 때 환영 인사라던가 미리 메뉴판을 갖다 준다던가 물을 갖다 준다던가 그런 정도의 일은 덜어낼 수 있지만, 이 테이블 오더를 사용하기 불편하게 한다면 그만큼 테이블 회전이 늦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처음에 브랜드 기획을 할 때 어떤 식의 시스템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먼저 기획이 필요합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의 UI나 UX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업세일링이 될 수가 있고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뉴판도 마케팅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밀고 싶은 메뉴를 자주 보이게 함으로써 고객이 선택하게 할 건지, 아니면 테이블 오더를 처음에 진입을 하기 전에 내가
원가가 싸고 좀 내밀고 좀 이렇게 홍보하고 싶은 메뉴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고객이 선택하게 만들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에 시스템적인 기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다른 앞에 본 도면과는 또 다른 도면이죠. 앞에 본 도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들어오는 공간이 노트가 두 개입니다. 여기에서는 한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입장을 해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고 먹고 중간에 나가는 이 일련의 흐름을 한번 그려봄으로써 매장 기획을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냉장고의 셋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그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통상 진행을 할 때 주방을 혼자 운영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혼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교대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서로 약속되어 있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청소하는 거라던가, 나중에 온 식자재는 안쪽으로 밀어넣는다든가, 이게 이제 선입선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느냐. 가령 냉장고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전면에서 보고 있는 테이블 냉장고도 있고, 사업박스 냉장고도 있고, 2호 박스도 있을 수 있고, 음료 냉장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놓느냐. 또 이 기준을 잡아놓기 시작하면 이 기준에 맞게 주방의 각종 설비가 세팅이 될 거고요. 설비가 세팅이 되면 이 내용들이 가맹점 사업자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매뉴얼화 되어 있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맨파워 스케줄입니다. 맨파워 스케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정하기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니까 몸이 좀 편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몸이 좀 편해지는 순간 인건비는 다시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획을 할 때 앞서 봤던 도면 두 가지 중에서 빨간 점 찍어놨던 부분이 있긴 한데, 직원을 어디 배치할 거냐, 그리고 주방에는 몇 명이 필요하냐, 이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 목표입니다. 매출 목표나 포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시간대별 매출도 알아볼 수가 있고, 나가는 메뉴에 대한 판매량도 갖가지 메뉴에 대한 판매량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에 몇 명이 있는 게 효율적이다, 저녁시간에 몇 명이 있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기준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주방에 몇 명이 필요하고 홀에 몇 명이 필요하다. 또 이 부분에 대한 기획을 위해서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나 이런 부분을 QR코드로 있어서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기준이 서야 되고요. 이 기준이 서게 되면 맨파워 스케줄이 나올 거고, 단순히 맨파워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파워 스케줄이 나오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기본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기본 예정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예상할 수 있는 P&L이 나오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MOT라는 겁니다. 지금 8단계로 나눠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8단계가 될 건지 12단계가 될 건지 아니면 더 간단한 4단계가 될 수도 있고요. 고객이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매장 입구를 보고 들어오면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인사도 다 다르겠죠. 어서오세요 고객님 한다거나, 어서오세요 밖에 날씨 더우시죠? 좀 시원한 거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질 겁니다. 아니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가 있다면 고객을 빈 테이블로 안내를 할 거고, 키오스크가 있다면 앞에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신 다음에 테이블 빈 걸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를, 테이블 오더를, 아니면 둘 다 없다면 메뉴판을 보고 이건 뭐가 다른가요? 아니면 이거 괜찮을까요?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는 모습 보여주는 순간, 왜 이거를 중간에 얘기 들어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질문을 똑같이 하는 고객이 하루에도 100번 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똑같이 미소 짓는 얼굴, 웃는 얼굴로 답변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정해놓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고객과 마주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할 거냐, 그리고
고객의 말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순간. 고객을 응대를 할 때에는 물론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이 내 한 명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테이블에서 또 부르는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먼저 말씀하시는 고객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고객이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눈과 눈을 보면 저 직원이 나의 말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다른 고객에게도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있느냐. 고객에게 이 주문한 음식이 제때 나가고 있느냐. 통상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면은 주문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고객들은 8분 정도 되면 주방 앞으로 눈길을 주기 시작한답니다. 음식이 언제 나오나, 내가 주문한 게 나오나. 10분이 되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요. 15분이 지나게 되면 내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저 테이블에 먼저 나가지 않았나. 이런 식의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슈퍼바이저 분들이 맡고 있는 브랜드에 따라서 쿡타임이 다 다를 겁니다.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분이나 15분 넘게 되면 미리 안내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보며 미소 짓는 보수를 본 순간 음식을 건네드릴 때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라고 미리 주의 당부를 말씀드린다던가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 말씀을 건넨다던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웃으며 배웅하는 음식을 다 드신 다음에 나갈 때 다시 재방문을 추천드리면서 다시 만나 뵙고 싶다는 말을 던지는 그 순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진실의 순간이라는 이제 그 주요 골자 얘기이긴 한데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내할 거고 우리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MOT를 짜기 전에 우선 매장에 대한 물리적인 기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여러 가지 어떤 거에 대한 시스템을 활용할 건지. 물론 키오스크하고 테이블 오더하고 서빙 로봇을 쓰라는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나 지금 우리는 브랜드를 만들 때 원가를 적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해법을 가맹점 사업자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한테 보여드리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고객들에게. 그러면 어떤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줄 거냐. 테이블 오더를 활용해도 충분히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전 10년 전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가 고객을 좀 이렇게 홀대시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코로나나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겪고 나면서 현재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는 대중화가 되어 있고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쓰는 게 별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쓰면서 고객에게 안겨줄 수 있는 공간의 경험이라던가 서비스의 경험을 얼마나 각인시켜서 재방문하게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